여러분, 나라 빚이 눈덩이처럼 늘어난다는 것은 아마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삼척동자도 다 알 겁니다. 그만큼 나라 빚이 천정부지로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이러다가 나라 부채 때문에 대한민국의 신용등급이 강등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계속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에는 한국경제연구원이 충고를 했습니다. 그것도 엄청난 충고를 했어요. 미국이나 영국, 독일 등 주요 41개국을 대상으로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변하는 것에 따라서 국가의 신용등급이 어떻게 떨어지느냐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국가 채무 비율이 1%포인트 증가할 때마다 국가 신용등급은 0.03단계 하락하더라, 이런 결과값을 얻었습니다. 국가 채무 비율이 1%포인트 증가할 때마다 신용등급은 0.03단계 떨어지더라, 이런 결과 말입니다. 실제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10년간 41개국의 국가 부채 비율, 1인당 GDP, 물가 상승률, 경제 성장률, 그러면서 경상수지까지 다 비교해서 이것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계속 분석을 했더니 그런 결과값을 얻었다는 거예요. 결국 국가 채무 비율이 계속 늘어나면 대외 신인도는 하락을 하고 해외 투자 자금은 빠져나가고, 그러면서 유동성 위기가 다시 한번 올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지금 대한민국 현재는 어떤가요? 대한민국 현재는 일단 외국인의 직접 투자는 조금 회복되는 건 같지만 전체적으로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보다가 올해 늘어난다, 이것은 중요치 않습니다. 2018년 아니면 그 이전 박근혜 정부 때보다 늘어나느냐 안 늘어나느냐, 이거를 봐야죠. 안 늘어나거든요, 직접 투자가. 반면에 해외 직접 투자는 더 늘어나고 있어요. 국내 직접 투자는 줄어들고 해외 직접 투자는 더 늘어나고, 이 말은 들어올 돈은 덜 들어오고 국내에 있는 돈은 해외로 나간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신인도에는요 굉장히 영향을 미칩니다. 해외 직접 투자의 대충의 내용을 보면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보다가 미국의 주식을 산다든가 유럽의 부동산을 산다든가 이런 자산에 투자하는 돈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결국은 국내 투자자들이 국내의 어떤 규제가 무서워서 해외로 달아난다, 이런 해석들이 지금 가능해지거든요.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요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할 때 딱 원래는 두 가지라고 이야기하는데 두 가지나 다름없습니다. 하나는 수출을 얼마나 잘하느냐고요. 또 하나는 재정이 굉장히 건전하다, 그러면서 경제 성장률이 계속 얼마나 받쳐주느냐, 뭐 이런 거거든요. 이 세 가지를 갖고 무디스나 S&P나 혹은 피치가 사실 국가 신용등급을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어떤 국가 신용등급은 보시는 것처럼 좋습니다. AA, 더블 A. 일반적으로 더블 A라고 이야기합니다. 더블 A. 피치만 지금 더블 A 마이너스고요. 나머지 무디스나 S&P는 더블 A입니다. 더블 A. 신용등급이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동안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엄청나게 지켜온 신용등급입니다. 올해 피치가 사실은 부채 비율이 45%가 넘으면
신용등급을 강등시키겠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피치가 신용등급을 유지하는 대신에 국가 빚에 대한 문제는 제기를 했어요. 나라 빚이 문제다 이렇게 제기를 했는 상태입니다. 어쨌든 신용등급 강등은 지금 현재까지는 괜찮지만 지금 앞으로 갔을 때 신용등급은 굉장히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왜냐고요? 부채 비율이 1% 증가할 1%포인트 증가할 때마다 신용등급은 0.03단계 떨어지니까요. 이게 정부가 발표한 지표입니다. 이거를 보시면 2045년에는요 99%까지 갑니다. 국가 채무 비율이 이렇게 됐을 때 대한민국의 신용등급은 적어도 2단계는 떨어질 거다. 2단계가 떨어지면 아마 대한민국에 들어온 해외 투자 자본이나 이런 자금 이탈이 가속화되지 않겠느냐 하는 예측까지 하고 있어요. 예측까지. 이게 여러분 2단계가 떨어진다는 건 어떻게 생각하면 충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2단계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이 AA인데 AA에서 2단계 떨어지면 1단계 2단계면 중국하고 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A 플러스로 떨어지는 거고요. S&P는 마찬가지로 A 플러스로 떨어집니다. 피치는 2단계가 떨어지면 A로 떨어집니다. A. 일본하고 똑같아집니다. 지금 일본이 가장 어렵다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대로 계속 가면 일본하고 비슷해지는 그런 모양새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신용등급이요. 이거 자칫 잘못하면 엄청나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미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자, 2008년에 스페인 성장률이 저하되고 성장률이 떨어지고요. 실업이 계속 늘어나니까 공공투자 확대했습니다. 주택 구매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재정 성과를 거두지를 못했어요. 우리가 지금 재난지원금을 엄청나게 풀면서 이게 효과가 나타나야 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효과가 안 나타나면 어떻게 된다? 돈만 낭비한다. 그러면 국가 부채 비율만 늘어난다. 스페인이 딱 그 짝이었어요. 부채 비율이 2008년에 39.4%였거든요. 근데 나라 경제를 살리려고 2012년이 되니까 딱 4년 지나니까 85.7%가 됐습니다. 85.7%. 그래서 스페인의 국가 신용 등급은 A 트리플 AAA였어요. B 트리플 마이너스 B 마이너스로 9단계나 떨어졌습니다. 9단계나. 최악이 된 거죠. 그러면 지금 스페인 경제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스페인 경제 지금 엉망이에요. 늘 불안이에요. 남유럽의 재정 위기에 그리스와 스페인이 아주 핵심이었잖아요. 2012년에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아일랜드도 마찬가지입니다. 2008년에 금융권들의 위기가 계속되면서 공적 자금을 금융권에 많이 뿌렸습니다. 그러면서 2010년 한 해만 29.7%의 재정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 국가 채무 비율이 23.9%에서 2007년에 2011년에 111.1%로 4년간 무려 4.6배나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최고 등급 대비해서요 7단계 떨어졌습니다. B 트리플 플러스로 떨어졌어요. B 트리플 플러스. 그러니까 이게요 지금처럼 계속 가면 우리 국가 신용 등급이 떨어지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이거는 흔들릴 수 없는 사실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독일 같은 경우 말입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국가 채무 비율이 이렇게 늘어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아주 단도리를 제대로 했습니다. 제대로. 기본적으로 헌법에다가 균형재정 유지 원칙을 아예 넣어버리고요. 신규 국가 채무 발행 상한제를 도입했습니다. GDP의 0.35%까지만 신규 국가 채무를 발행해라. 이렇게 말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독일은 굉장히 좋아졌어요. GDP도 대비 부채 비율도 뚝뚝뚝뚝 떨어졌고요. 지금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GDP 대비 60%로 지금 45%인데 이거 어떻게 관리해서 더 낮출 생각을 해야지. 앞으로 더 쓸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관리재정수지도 아니고 통합재정수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니 과연 대한민국이 앞으로 우리 경제가 장기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물음표가 달립니다. 결국 장기 침체로 가는 것 아니냐. 지금까지 방향을 보면 장기 침체로 가는 방향으로 지금 보입니다. 세종대왕과 샤넬 넘버5, 벤츠 자동차의 최고급 기종인 마이바흐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바로 침향입니다. 침향이란 동남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침향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시키는 침향나무의 진액입니다. 진침향은 태국산 침향과 러시아산 녹용, 그리고 국산 홍삼, 백봉령, 산수유, 당귀, 숙지향, 꿀로 이루어진 침향환으로 만성 피로나 또 스트레스, 기력이 저하된 직장인분들, 또 수험생들,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이 드시면 좋은 환입니다. 진침향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